지난 영상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을 정식 매수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요. 거래량이 가장 많고 지난 몇 년간 실질적인 수익률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ETF를 모아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배당금 36% 삭감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시총 1위 ETF의 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조 ETF인 스파이가 수수료를 바꾸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거기다 최근 절세 계좌에서는 내지 않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슈와 함께 장기적으로 한국 상장 미국 ETF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한국 상장 미국 ETF는 자꾸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 보수가 0.07%에서 0.0068%로 인하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미 전체 비용이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 최근 타이거 미국 S&P 500은 분배금을 삭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월 4일 주당 45원의 배당을 지급했는데요. 이는 작년 2월 배당금 70원과 비교해보면 무려 36%나 떨어진 배당입니다. 같은 기간 에이스의 분배금을 확인해보면 에이스는 65원으로 23년 1월 대비 동일한 금액을 배당했는데요.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배당금에 문제가 있나 싶어 원조 S&P 500인 스파이나프를 확인해봤더니 배당금에서 지난 4분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36%나 삭감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혹시 타이거 미국 S&P 500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생긴 해프닝인가 싶어 과거 배당률 역시 확인해봐도 딱히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이스와 타이거는 분기별 0.3%에서 0.4% 배당률을 지급해왔고요. 과거 분기별 배당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당금은 0.1%라는 유독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말이 0.1%지 매 분기 0.1%씩 차이가 난다면 연 0.4%의 배당률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니 시가총액 1등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S&P 500 배당금인데다 환율까지 최고점에 있는데 2년 전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다른 미국 상장 S&P 500과 전혀 다른 성장세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배당금을 받다 보니 제 지인은 분배금으로 회식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분배금이 줄어든 이유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 납부 세액과 과세 방법 개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펀드가 외국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면 먼저 납부를 하고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는 구조였는데요. 올해부터는 펀드가 환급받지 않고 증권사 등 판매사에서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 납부 세액을 뺀 만큼 원천 징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투자한 펀드가 100만원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지난해까지는 미국이 배당 소득세로 15만원을 징수하고 펀드가 먼저 낸 뒤에 한국 국세청에서 15만원을 환급해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없이 동일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개편된 과세 방법에 따르면 펀드가 환급받는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인 15%를 제외하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15% 배당 소득세를 삭감했는데 15%가 아니라 36% 삭감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과 과세 방법 개편은 에이스 미국 S&P 500 역시 동일한데 타이거만 차이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분배금을 과대 산정했던 것이 이번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연간 분배율의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이 의견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 없이 원칙에 맞지 않는 ETF 과잉 분배는 장기 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원칙인지가 궁금한 건데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 상장 S&P 500을 보면 스파이 수수료는 0.09%, 분화, IVV는 0.03%로 3배가 더 높은 수수료에 해당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산 지수 추종 ETF다 보니 투자자들은 수수료가 낮은 곳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매수세만 봐도 부 대신 스파이를 매수하는 경우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파이는 왜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도하게 되면 22%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수수료 차이 0.06%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매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스파이를 운용하는 미국 자산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또 다른 상품인 SPLG를 0.02%로 다시 출시했는데요. 이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 이것은 현재 타이거 미국 S&P 500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달 전 타이거 미국 S&P 500이 순자산 5조를 돌파했는데 현재는 무려 8조에 달하다 보니 투자자들을 농락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수수료 0.07%에서 0.0068%로 인하한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미 한번 배신당했다 보니 투자자들의 여론이 크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거기다 총보수 인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ETF 비용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더해야 진짜 비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래에셋을 믿지 않는 것 같네요. 우리가 한국 상장 S&P 500을 투자하는 이유는 절대로 부나 스파이에 비해 더 좋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제껏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 과세 이연이 가능했고 양도소득세 22% 대비 ISA는 9.9%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세 계좌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미국 상장 주식을 살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국 상장 미국 S&P 500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듯 원조 S&P 500과 다른 배당률을 지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요. 절세 계좌에서 과세 이연 혜택으로 ISA 계좌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이중과세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배당 소득세부터 떼간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여나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나 건보료 혜택까지 없어진다면 투자자들은 절세 계좌마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미 돈이 들어가 있다면 바뀐 정책의 손해는 투자자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래서 한국 정부와 한국에서 발행하는 ETF를 믿어도 될까? 라는 점에서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네요. 저는 1월 31일 9일 전부터 ISA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 적립식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배당 삭감 이슈가 있다 보니 에이스나 라이즈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타이거 미국 S&P 500을 모아가면서 다음 분기까지 지켜볼 예정인데요. 한국 상장 S&P 500은 미국과 달리 언제든지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보니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미래에셋 답변으로 1년을 지켜보라고 했다 보니 당장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다음 분기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분기 배당률 0.1% 차이는 매우 크지만 정말 혹시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걸 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라는 일말의 기대와 함께 말이죠. 매달 투자하는 적립식 매수는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만약 타이거에서 에이스로 전환한다면 가장 먼저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